자, 근데 여기서요, 하이톤이라고 하는 주식을 어제 잠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보면서 이런 얘기 드렸죠. 어제 강의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제 황 대표님 강의 참 좋았습니다라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에,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든 차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심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중심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나름대로 구성을 하면서 이 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쭉 보면 뭐 중심, 뭐 중심, 뭐 중심, 중심. 근데 뭐 역중심 뭐 나오고 중심, 중심. 이런 말들이 무게중심, 뭐 중심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가 흐름을 눈에 가시화시키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 논리는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이 저점에서 치고 올라갔을 때, 그죠? 올라갔을 때, 어느 일정한 시장에 놀았을 때 이 정도가 평균 단가의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죠? 근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평균 단가는 조금 따라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 거래가 많으니까 여기서 누가 매집했다면 여기에 많겠죠, 양이. 근데 올릴 때 이보다 양은 투입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탄력적으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평균 단가 추정치는 이 정도 올라가지만 이 호가잖아요. 호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서 샀던 종목, 여기서 샀던 물량들은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가의 추정치로 따라오는 기본적으로 흐름이라면 이 차익이 계속 나는 건데 이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단가 차익을 어쩌면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네. 이렇게 추정을 해보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이제 올라가다 일정 되면 팔겠죠, 그죠? 팔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대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거는 먹고 나왔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죠, 그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청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논리를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팔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의 멈춤. 여기가, 그죠? 의미 있는 자리, 3,000원대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춤. 그리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가 지금 매집의 단계를 들면서 추정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매집의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깨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평균 단가가 한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 한 이 정도. 그죠? 그럼 추산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4,200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한 지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저점을 높여간다면, 혹시나 높여간다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누군가가 모아서 자기의 단가를 깨지 않으면서 머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겠느냐고 추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랑 비슷한 거죠. 여기서 가져갔던 그 논리랑. 그래서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가가 한 이 정도로 간다면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단가 이 정도면 평균 단가 이런 정도 흐르지만 호가는 뭐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이 차익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한 7,500원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4,200원 정도 평균 단가, 그리고 한 요게 2배 정도 되면 8,400원 정도 되잖아요. 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까지만 간다면 여기에 대량으로 들어갔던 자본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동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점에서 끌어올리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게 단가 위에서 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왜? 단가 밑에서 놀게 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위험 있는 거죠. 문제가 터져서 주가를 던져야 되는데 손해보고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 있으면 일단 던지는 그 자체가 그냥 손해를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급 논리가 항상 따라오게 되는. 그러니까 평균 단가 이평선이라는 걸 자꾸 따라가는 이유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이평은 기본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됐던
세력이 되지 않던 이평선이나 흐름은 누구를 다 볼 거예요. 그죠? 그 흐름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살짝 이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수급의 논리가 있다면 그걸 테스트로 오겠죠. 얼마큼 따라 들어오는지. 근데 재료를 뿌리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겠죠. 원래 재료가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죠? 핑계 삼아서 주가도 끌어올리기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하이트로는 아까 그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황 대표가 이렇게. 뭐 옳다 그러다 떠나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중심 R,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심값이에요. 이게 어떤 데이터의 일정한 방향에서 중심값. 여기서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중심을 깨지 않고 갔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살짝 이탈하긴 했으나 바로 회복하고 갔는데 이 중심의 흐름이 높여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살짝 높였지만 이제 높이지 못하고 거꾸로 내려온 추세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는 단가라는 추정치가 꼭 그런 것만 아니고 단가 추정치가 여긴데, 그죠? 그리고 호가가 위에 있는 거예요. 단가 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놈은 계속 수익이 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아치워도 수익이 난다는 거고, 제 논리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손해보는 놈이 훨씬 많은 거죠. 역으로 말하면. 네, 손해보는 놈이라고는 손해도 보는데 욕까지 먹으니까 또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보시는 분, 뭐 여기는 뭐 수익 나는 놈,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손해보시는 분 입장에선 무시하게 뿔이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일정하게 왜 횡보를 하느냐 봤을 때는 이분들 있죠, 이분들. 여기 던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주가의 개수는 한정돼 있죠. 그죠? 여기 상장 주식도 1000주, 1000만, 10만, 7321만 주가 여기 상장 주가 주시잖아요. 저기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뭐 이해관계인, 당연히 이제 경영권 방에서 반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 주식일 거고요. 그죠? 뭐 나머지는 이제 이해관계인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뭐 배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따지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매집 단계를 거치려면 결국 사서 파는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할 건데 그 물량을 뺏어야 되잖아요. 뺏어야 된다. 근데 그걸 토해놓지 않으면 주가를 한번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뺏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비싸게라도 사주겠다는 사람이 등장한다. 즉, 내 걸 받아주겠다는 사람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아실 거란 말이죠. 누구나 공감하는 게 이평선의 흐름, 강하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듣게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하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상황이 물려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요 정도의 물리는 사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산 사람들은 다 불안한 거죠. 여기 산 사람. 이게 다 지금 어마어마한 매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죠? 그러니까 세력은 여기서 자기들이 실컷 매매해서 여기다가 다 떠넘겼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물린 거예요. 여기가 있죠? 이것도 다 물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물렸죠. 그래서 역배열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주가는 저걸 들어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없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죠. 아예 마음 먹고 작정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흐름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주가 관리하는 입장이나 이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옆으로 기르는 순간 이 물량은 이쪽에 토해내게 만들죠. 왜냐면 정해진 물량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토하게 모아요. 그러면 이걸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토해주게 된다면, 그죠? 여기서 토하든 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매물 소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물 소화. 그리고 머리를 들어주면. 그러면 여기서 매물 소화가 됐으니까 올라가도 여기서 버린 놈들이 많겠죠. 버린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을 덜 받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 일정하게 끌어주는 시간이 길면 갈수록 올라갔다 머리가 확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근데 반면에 끌어주는 시간 없이 호가만 반등을 딱 쳐주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의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가 일부러 쳤다가 자기들 단가 있으니까 단가 위에 갖다 놓고 갖다 후려 패버리고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 반대에 떨어지고 이런 주식은요 계속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제가 대추세가 꺾인 종목 엊그저께도 하나 얘기 드렸었지만 그 뭐였었죠? 뭐였지 그게? 뭐 신라젠 얘를 맨날 드는 거. 맨날 드는 거, 이 종목.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벗어났을 때, 이거 맨날 얘기하는, 이 흐름을 벗어났을 때, 여기 보면 약간 양봉이 나요. 그죠? 이렇게. 그죠? 살짝 이탈했다 반등했다 빠지는 이런 거 엄청 많다고, 이거.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게 지나고 나서 저게 뭔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미 던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알고 보면 여기서 많이 던졌겠죠? 이놈들. 그죠? 그냥 얘네들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자리를 지켜놓은 이유가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자꾸 사거든. 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또 이렇게 해도 가요, 많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수급 논리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언제든지 도망 나와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쟤들 입장에서. 도망 나와야 되는 게. 쟤들 입장에서는, 그냥, 세력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 거 받아줄 세력이 있어야 돼.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대형주나 삼성전자, 필두리 이런 것은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도 권력자들의 그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고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속내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기에 포함돼서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면 파생상품까지 들썩거린다고요.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관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삼성전자가 하방으로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쉽게 멈추지가 않아요. 왜?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파생상품에 딸린 게 수익이 나요. 빠지는 만큼. 어설프게 밀으면 삼성전자 손해보고 파생상품 다 손해봐요. 왜냐?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세게 밀지 않으면 수익 구조가 안 나게 돼 있거든요. 폭락과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파생상품이니까요. 파해서 생성되자. 딸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파해서. 현물을 딸려서. 그거를 뭐 하려고? 해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굉장히 논리가 있는 건데, 그런 상승으로 갈 때는 어떠냐? 꾸역꾸역 가야 된다. 왜? 아니, 삼성전자 수익 나잖아요. 꾸역꾸역 가야 또 사죠. 꾸역꾸역 또 사죠. 꾸역꾸역. 그러니까 이중 먹고 뻥 먹고 알 먹는 거. 근데 폭락을 하기 시작할 때는, 파생 상품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세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패죠. 그리고 나중에 살 때, 환매가 들어오죠? 팠다가 그런 파생상품 수익 났다 그거를 이익 실현해야 되고 반대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는 거 폭락 공세 삼성도 확 사버려. 거꾸로 팔았던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래서 먹고 위로 먹는 순간 뭐예요? 파생상품에서 삼성전자 포함. 삼성전자 갔다 와요, 제천이. 그러니까 손해본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파생상품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이익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이 났다고 걔네들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손해봐요? 그 중간에 껴서 뭣도 모르고 꿈틀거렸던 개인만 더 터지는 거야, 알아보세요. 개인은 개인 나름이겠지만 희생양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장에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을 하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응집력이 없는 거죠. 특정 소수는 응집력이 있는 거죠. 그들을 노리는 세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세력 집단의 숫자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훨씬 많은 거고. 근데 그 불특정 다수는 모래알이에요. 뭉치질 못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개인이 터질 수 있는, 터져가는 구조를 만들게 돼 있어, 있게. 속성이. 그래서, 어디서 사야 지는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심, 장기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범위를 좀 확대해 본 거죠. 이렇게. 확대해 봤더니 이런 데도 다 중심값인 거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범위가 좁았을 때의 중심값, 범위를 넓혔을 때의 중심값. 자, 그런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2년치의 매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몇 개월치의 매집이 될 수 있고 단기적 매집이 될 수 있고 개념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망조망 뭉쳐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그거는 거기를 두고 뭉쳐있다는 건 평균 다크 다 모인다는 건 무슨 말일까? 거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예요. 장기로 모이는 놈이나 단기로 모이는 놈. 그런데 그걸 다 합치고 올라간다. 이건 의미가 커지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제 중심 이하는 뭐 같은 개념이니까 또 그다음에 중심 단순 OR 이렇게 하면 또 늘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중심 OR 그리고 중심 장기 R 이런 개념들이 당심 중심 R 이런 개념들이 여기 쭉 이제 이렇게
쭉 그런 뜻에서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중심 시그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동 4등분 했을 때 이것도 중심의 흐름이거든. 저 검정색의 흐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눌러보니까 중심의 개념이 중심, 그물망 뭐 이런 거 눌러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딱 보니까 어때? 이게 그냥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장기든 어느 정도 그 단기든 간에 여기다 쓰거나 어쩌마 그죠 이거.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이걸 타고 갔던 거예요. 이걸. 갔다가 여기를 지켰던 이유가 깨고 싶지 않았겠죠. 중심값이니까. 그러다가 무너지니까 급속도로 빠졌어요. 그러면 올라오면 여기 무지하게 뭉쳐있다는 뜻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트의 표현이라든지 차트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어졌다 근데 오늘도 이어져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차트를 표현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뭉쳐서 뭐가 여기가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였었잖아. 여기 못 넘어갔는데 여기서 똘똘똘 뭉칩니다. 그죠? 근데 머리를 들면서 이제 중심값이 있는 이 부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구간을 좋아하죠. 머리를 들 때. 그리고 왜 지지했는지도 중심의 개념. 그리고 왜 깼는지 깼다면 이거 무서워지는 거죠. 깼다면 요 구간에선 여기가 중심이었고 요거 깨지면 요 다음 구간 그죠? 요거 깨지면 여기는 없었어요. 그 다음 구간의 중심이 여기였던 거죠. 그 중심에서 반등. 근데 요거는 이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깨지면 요 다음 중심. 그죠? 이제 요게 깨져버리면 요게 지켜지면 요까지 반등한 성질. 그런데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여기도 그런데 머리를 든다는 표현을 황 대표가 자주 쓰는데 바로 대추세에 머리를 들면 대부분 중심값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놀다가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흐름에 평균 단가 추정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켜나갔다가 깨졌을 때 있는 거죠. 하이트로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역별이고 이 부분이 지키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깨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는 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매물이 있는 거예요. 매물이 여기도. 그래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고 이걸 뚫었다 그러면 여기서 노는 시간에서 물량이 많이 여기서 뭐예요? 뺏었다. 그런 반증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보면 대부분이 그런 데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추정적인 생각입니다. 황 대표 생각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차트를 게으르지 말고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해 보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만 얘기를 하면 이제 개거품 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개거품 물고 싫어해야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건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논리는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얘기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종합주가지수도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볼까요? 중심이라는 것들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보면 요것만 눌러 딱 보니까 굉장히 중심값 여기였는데 여기 무너지는 중심값 부딪히면서 이기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 지수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지수는 지수잖아요. 저건 가격이 아니고 그죠? 저건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해야지 종합 주가 가격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인덱스하고 가격은 엄연히 다르죠. 주가는 프라이스의 개념이지만 지수는 프라이스 개념이고 인덱스죠. 인덱스. 지수. 그죠? 지수 말 그대로. 자, 그런데 그 지수가 아래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덱스가 아래에 있다. 물려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반증이죠. 그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반이 돌린다면 최소한 이 반을 돌려줘야. 그러니까 매물대 위에서는 조금 유리한 매물대로 돌아갔을 때 의미가 있지. 이걸 이기지 못하면 계속 내려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쭉 보면 종합주가 좀 당겨볼게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 이 중심을 넘어가는 시간부터 랠리가 펼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반등을 할 때도 이 중심을 틀어지니까 그때부터 상승을 했고 중심을 깨지니까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두들겨 맞다가 여기서 변화를 주면서 중심 타고 올라가고 이때 중심이 다시 지지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내려오는 중심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근데 중심 맞고 중심을 밑으로 이제 쏠린 거죠. 바뀐 거죠. 이게 자리가.
제가 이 중심을 바뀔 때 일부러 끊어놨거든요. 이렇게. 이 개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표현된 게 끊어지게끔, 이렇게. 예, 그래서 중심을 한번 타면 위쪽에 갔다가 깨지면 중심만 꼭 떨어지고, 그래도 파동의 범위를 다 다르겠는데, 이런 랠리가 있으면 중심의 범위 딱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데가 저는 상승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8월에 여기 무너졌을 때 그렇도록 많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저는 이런 데이터 값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그냥 단순히 제 멋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꺼졌다, 살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 생각의 논리를 표현해 놓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차트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많이 인터넷 많아요. 여러분 저를 응용하는 거 이거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